나는 무방비다 유닛방송 무방비 뉴스. 국내인 건강돈 헌정방송 나는 무방비다 유닛방송 무방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일과 건강이 함께합니다. 저희가 2주 만에 뵙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일과 건강 팟캐스트 방송이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평가 설문도 받고 있는데 평가 기간이라서 좀 저희들이 저번 주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한 주 활기차게 시작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모의 여인 이현정 남은 무방비다 기자님으로부터 한 주간의 사건 사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0일 오전 전북 정읍에 있는 LS 계열사 캐스코에서 2명의 청년 노동자가 용광로 쇳물에 산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계는 2010년 환영철강의 청년 노동자 산재 사망을 떠올리며 애도와 함께 사업주와 정부에 대해서 매서운 비판을 가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몇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법원의 처벌 수준과 자율안전만 내세우며 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노동부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산재 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대중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노총 역시 LG화학 청주 폭발 사고, 경복궁 현대미술관 사고 등 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을 거론하며 정부의 소홀한 사업장 지도 감독과 산업재해 사업주 손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노동안전보건단체도 나섰는데요. 일과건강은 사고 다음 날 관련 성명을 내고 재벌 18위를 달리는 LS그룹의 계열사이고 연간 500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캐스코에서 18세기형 산업재해가 난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본, 정부, 노동부, 사법부의 담합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과 건강은 고장난 용광로 자동화 기계를 무리하게 수동으로 작업하려 했던 것과 고열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보건 조치를 무시했던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경기도 금정에 있는 LS그룹 본사 앞으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더불어 19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과 함께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라는 토론회를 긴급하게 열고 기업의 노동자 살인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고 합니다. 그 용광로 지금 2년 만에 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용광로 사망과 관련돼서 이 기업살인법의 중요성이 한층 더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계기로 해서 하반기에는 기업살인 특별법과 관련된 그런 그 논의가 더욱더 활발히 돼서 법이 제정되는 쪽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본방송인 나는 무방비다에서도 기업살인법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이런 특집을 방송할 예정인데 그때 이런 산재 사망과 관련된 이 사건을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황당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요 용광로 사망 사고가 일어난 즈음 해서 노동부가 산업재해, 특히나 이제 중대재해와 관련된 이런 거를 좀 줄여보겠다고 광고를 냈어요. TV 광고 형식으로. 뉴스 전문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했죠. 네, 보셨습니까? 뭐 황당하죠, 아주. 뭐 어떤 내용이죠?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은 자 일과건강의 주간 노동 안전보건 동향을 뭐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람 우리 노동자들 죽어가는 모습을 네. 희화화한 거죠. 머리통이 깨지는 것처럼 수박이 깨지고. 네, 그 추락재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사람이 오징어. 물려가지고 협착, 네. 죽는 거를 오징어에 표현을 했어요. 오징어가 네. 쫙 이렇게 정말 그거를 기획한 노동부 담당자 놈이나 그거를 승인하고 뉴스 전문 채널이요? 네. 거기에 올리도록 한 노동부 누가 결제했을까요? 노동부 장관이 했을까?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했을까요? 뭐 한번 알아보면 좋겠네요. 하여튼 정신없는 뭐 쌍욕이 나올 밖에 없는 그런 TV 광고를 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과건강 홈페이지에 있는 노동안전보건 주간동향 들어가시면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이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해야 될 이 공단과 노동부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네, 두 번째 소식 역시 참담한 산재 사망 소식입니다. 네.
지난 9월 11일이었는데요. 파키스탄 카라치라는 지역의 의류공장에서 불이 나 289명이 숨지는 산업재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해외 사례네요. 네. 해외 사례. 국내 보도를 종합하면 불이 난 의류공장은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화재 경보나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화재 당시 외부와 통하는 문이 한 곳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데일리 타임즈에 따르면 450여 명의 노동자가 일했던 이 공장에는 옥과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통풍구도 없었고 현장 공장주는 옷을 도둑맞거나 노동자가 근무 시간 중 몰래 빠져나갈 것을 염려해 출구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파키스탄 최저임금 약 8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9만 3천 원인데요. 여기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았고 일하는 환경도 열악했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데 289명 거의 300여 명이 네. 죽은 건데 요런 비슷한 사건이 우리 산업재해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추모의 날이 만들어졌던 계기였죠. 1993년도에 태국의 미국의 심슨 인형을 만드는 공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180여 명이 넘게 여성 노동자분들이 네.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네. 이후로 세계 산재 사망 추모의 날이 생기게 됐던 건데 원인이 비슷해요. 들어보니까 네. 그때도 인형을 그 여성 노동자들이 가지고 갈까봐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옷을 가져갈까봐 네. 그다음에 이제 몰래 빠져나갈까봐 출구를 폐쇄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곳만 열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소중함보다는 생산성, 그죠?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더욱더 중요성을 갖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런 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이요. 네. 저 하나 좀 기쁜 소식이네요. 네. 근로복지공단이 각시탈 제작 중 촬영 장소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보조 출연자 고 박희석 씨의 산업재해를 승인했습니다. 네. 예, 1994년 당시 노동부, 요즘의 고용노동부죠. 예, 노동부가 보조 출연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유권 해석 이후 법적 소송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보조 출연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예, 2009년 서울고법이 보조 출연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를 승인한 사례가 있었지만 노동부는 지금까지 유권 해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고 박희석 씨 사안은 개별 사안으로 한정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고 박희석 씨의 산재 신청은 승인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네네. 저희 우리 나는 무방비다에서 집적 행동도 인료를 발령을 해서 네. KBS 그 게시판 네. 각시탈 게시판 가서 그 요구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SNS 상에서 산업재해 인정하라고 저희들 집적 행동도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결과가 좋게 나와서 우리 유가족하고 고인분한테 조금의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개별 사안이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제 네. 다른 보조 출연자가 만약에 다시 이렇게 됐을 때 다 산재 인정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지금.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개별 사안이다 이런 건데 이 판결의 중요성은 승인의 중요성이 어떻게 보면 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지금 공단이 좀 바꿨다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개별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물론 공단이 개별 사안이라고 한정적으로 말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공단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게 네. 보조 출연자가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이거는 바로 이제 보조 출연자뿐만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성까지도 확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산재 인정과 관련된 폭넓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단의 아마 담당 직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네. 우리 기자분이 쓴 것 같은데 직원분으로서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유권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흐름은 보조 출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산재 인정이 되는 쪽으로 빠르게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아주 기쁜 소식이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심장병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에서 소개된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의 연구 결과인데요. 하루 8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일하면 심장병 발병 확률이 40에서 80%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장시간 근무와 심장병 사이의 잠재적
연관 요인이 있고 그중 하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에는 장시간 근무 탓에 발생하는 부실한 음식 섭취나 운동 부족도 심장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네. 경제개발 OECD 국가 중 우리가 최장 노동 시간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네, 몇 년째 수위를 달렸죠? 아마도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 네, 네. 도전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뭐 나쁜 건 다 1위 아닙니까 저희가? 네. 그래서 아마 이건 우리나라가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야 노동 문제나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여기선 지금 심야 노동이 아니라 장시간 근무 탓에 네. 사람이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다는 거니까. 그렇죠.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그렇죠. 네, 안 좋다는 거죠. 이거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급업체와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9월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자세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도급업체가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 개조 등의 작업을 수급업체에게 맡길 경우 안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만 하고 다른 직무를 맡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일과 건강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법령 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노동계에서 한 3, 4년간 네. 꾸준히 그 여수 지역의 여수 산단의 건설 플랜트 근무를 하시는 건설 노동자분들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발주처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보면은 도급업체가 되겠죠. 네. 예, 도급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수급업체라고 할 수 있는 거길로 따지면 건설업체인데 건설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서 뭐가 위험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건설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이나 이런 거에 그냥 노출돼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은 앞으로는 석유화학공단 같은 경우는 발주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청에서 그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무화됐다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네, 아마 네. 모든 도급수급 업체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뭐 단지 이제 법으로 조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아주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한 주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안타까운 사건과 의미 있는 사건이 공존했던 한 주. 이것으로 무방비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은 일과 건강 홈페이지 주간 노동안전보건 동향 또는 아카이브 자료실에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 됩니다.